수익 비용에 대한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수익 인식 조건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보시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형과 효익이 당연히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은 판매가 아니죠. 그리고 판매자는 판매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적에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고 누가 다 통제합니까? 구매자가 통제하죠. 이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수익 금액이 판매자에게 이전돼야 된다? 아니죠. 발생주의에 따라서 발생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주의를 충족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 즉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형과 효익이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겠죠. 그리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익 금액을 판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 획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기간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유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 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판매로 인한 매출이 있겠죠. 매출 금액을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인식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 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합한 판매 형태는 여기 보시면 용역 매출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약 매출이 있어요. 이것은 진행 기준이에요. 그리고 위탁 매출, 시용 매출, 활부 매출은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용 매출 같은 경우 고객이 오케이 할 적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용역 제공 수익 인식 기준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광고 제작 용역 수익, 이것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게 됐어요. 근데 용역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잘못된 표현이죠. 수강료는 현금주의에 따라 인식한다. 아니죠.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만약 1년치 수강료를 선납했어요. 이럴 경우 발생주의에 따라서 올해 수익하고年도 수익을 나눠서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이것은 용역 매출이죠. 따라서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가 만든 표현이네요. 그리고 예술 공연 등의 행사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익은 입장권을 발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행사 개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조건,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시겠죠. 첫 번째, 유형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돼야 돼요. 근데 회수 기일이 도래할 것 이런 건 없었죠. 그리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원가가 있죠. 원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이것을 인식해야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수익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용역 제공 거래. 용역 제공 거래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고 그랬죠. 근데 발생된 원가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결국 이미 발생된 원가하고 앞으로 발생될 원가의 합계액이 150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미 총 수익이 100원이다 그러면 50원만큼 손실이 발생하죠. 따라서 이 손실에 대해서 이미 인식한 이익이 있으면 요거하고 초과액에 대해서 전액 단기 손실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결국 보수주의에 따라서 손실을 먼저 인식한다고 보시면 되는 게 결국 이익을 적게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맞는 편입니다. 이런 내용은 전 선생님 1급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만약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 즉 연불로 받기로 했어요. 이때 미래 받을 현금의 합계액의 현재 가치로 우리는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죠. 그리고 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선수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제공에 대해서 진행 기준에 따라서 진행률을 인식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진행률은 작업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원가 투입 비율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 투입 비율로 많이 합니다. 근데 총 공사 대금에 대한 선수금의 비율, 이것은 작업 진행도를 나타낼 수가 없죠. 따라서 이대로 인식하면 잘못된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총 공사 대금에 대한 선수금의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 투입 비율로 해갖고 작업 진행률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11번째 보시면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역 제공은 완성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진행 기준이 나야겠죠. 그래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결국 만기 보유증권을 생각해 보세요. 삼각후 원가라고 그랬죠. 그때 이자 수익은 유효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당금 수익 있죠.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됩니다. 그리고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수입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것은 전산회계 1급에서 대부분 나오는 문제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매출액에서 출발해 갖고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죠. 여기에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손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출액에서 출발해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죠. 급여는 판관비니까 차감하죠. 감가상각비 판관이니까 차감하죠. 매출 관련 대손상과 판관비니까 차감합니다. 근데 이자 수익, 기부금, 유용자산 처분이익, 법인세 비용은 이것은 영업의 비용 또는 영업의 수익 또는 법인세 비용이 되는 거예요. 외화 한산 손실, 재손실,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 접대비 판관비니까 차감하시면 영업이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마찬가지죠. 영업이익을 구하셔. 즉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출 총이익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원급여, 직원급여, 감가상각비, 접대비, 세금원가 이것은 판관비가 되는 거죠.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따라서 판관비는 얼마? 5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한 4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